중국판 이지삼, 미니 이지삼, 일본판 이지삼 등등 이지스라는 말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지삼이라는 건 다수의 대공 표적과 동시에 교전이 가능한 능력을 가진 군함을 지칭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언론에서는 이지삼이라고 하면서 레이더의 탐지거리와 함께 미사일의 사거리나 무장 등의 공격 수단을 많이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군사 지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군함 중 가장 강한 군함을 이지삼이라고 부르는구나 라며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전투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장이나 공격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전투함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전투 체계라고 말할 것입니다. 군함은 거대한 컴퓨터와 같습니다. 아무리 스펙이 뛰어난 컴퓨터라고 해도 윈도우나 맥 등 운영체제가 없으면 전기 먹는 하마일 뿐입니다. 당장 적 미사일이 날아온다면 레이더가 표적을 식별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고 중간유도, 종말유도 과정을 거쳐 요격하는 방식이고, 적 잠수함이 근처에 있다면 대잠소나와 예인소나, 대잠헬기 등 다양한 청음 장치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교차 검증 과정을 통해 위치를 특정하면 특정한 위치를 대잠 미사일에 입력해 발사하며, 간첩선이 나타나면 대수상 레이더로 적의 방위와 속도를 특정해 함포를 정렬해 발사합니다. 이처럼 군함이 교전을 하기 위해서는 표적의 정확한 데이터 값을 산출해내고 그 데이터 값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프로세싱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군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사일의 사거리나 무장의 양과 같은 수치로 보이는 하드웨어 스펙이 아니라 전투 체계와 같은 소프트웨어 스펙입니다. 전투 체계 다음으로 중요한 건 레이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란 전파를 쏘아 표적에 맞고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 거리를 파악하는 장치인데, 전방위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레이더가 회전을 해야 하며 회전이 빠르면 빠를수록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표적의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방식의 레이더를 기계식 레이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레이더가 빠르게 돌면 빠르게 돌수록 무거워지고 기계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작정 회전율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은 초음속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대응 시간이 부족해졌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위상 배열 레이더란 각 소자 하나하나가 파장을 발사하고 파장 간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 원리를 이용해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빈각도를 조절해 거의 실시간으로 표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런 레이더를 4개를 부착해 각각 90도씩 커버하면 360도를 실시간으로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하죠. 록히드 마틴은 위상 배열 레이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스파이원 레이더를 좀 더 효과적이며 전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투 체계를 개발하는데요. 스파이원 레이더의 동시 표적 획득 및 추적 능력을 10분 활용해 다목표 동시 교전 능력을 부여하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마치 함대를 지키는 신의 방패하우더 같은 전투 체계다 라는 의미에서 이지스 전투 체계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전투 체계가 처음으로 사용된 군함이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이고, 이 전투 체계가 시간이 흘러 더 정교한 알고리즘 처리 프로세싱을 거치면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에도 탑재됩니다. 다목표 동시 교전 능력을 가진 군함이 필요한 동맹국들에게도 이 전투 체계가 수출되었는데요. 콩고급, 아타고급, 마야급, 세종대왕급, 정조대왕급 구축함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은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한 구축함들이기 때문에 이지스함이라고 불립니다. 정리하자면 이지스함은 록히드 마틴에서 개발한 이지스 전투 체계를 사용하는 군함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아키즈키급 구축함, 0550 구축함, 충남급 호위함 등 위상 배열 레이더를 사용하며 다목표 동시 교전이 가능한 군함들을 모두 이지스함이라고 통칭하는 등 일반 명사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위상 배열 레이더를 사용한다는 공통점만 있을 뿐 록히드 마틴에서 만든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하지 않았기에 이지스함이라고 부르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구별을 하기 위해 방공구축함이라고 표현하는 등의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투 체계는 함종을 대표하는 말이 될 만큼 군함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해전의 양상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해지고 초단위 전투가 되는 시점이기에 각 무기 체계와의 유기적인 통합과 자동화가 중요해졌습니다. 각각의 무장에서도 연동 장비들을 통합해
통합 기간 제어 체계가 연구 및 개발되어 전투 손상 시 보다 신속하게 통제 관리를 하는 체계가 만들어지는 중이며, 전투 체계와 연동 장비의 통합을 더 긴밀하게 하여 함교에서 무장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이것을 통합 함정 컴퓨팅 환경 TSC라고 합니다. 특히 해상자위대의 경우 선진 통합 지휘소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360도 초대형 곡면 스크린으로 둘러싸서 함선의 모든 정보를 시연해 함장이 한 곳에서 함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했고, 선박용 AR 기술을 더해 전투 지휘소 내부에서 단독 조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생존성을 높이는 한편, 항법 및 좌표, 대공, 대장, 대수상 물체에 대한 피하 식별, 위치 정보 등을 일관적이고 단순한 UI로 실시간으로 표시하게끔 하여 승무원들에게 더 나은 방향 감각과 더욱 빠른 상황 판단 능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통합은 동일한 임무에 보다 더 적은 인원만 있어도 되는 것이기에 군함에 필요한 승조원 숫자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보다 적은 승조원들이 있는 만큼 거주성이 좋아지니 전투 지속 능력 또한 크게 증가하겠지요. 임무에 필요한 무장을 장비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전투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군함을 바라볼 때 하드웨어적인 스펙만 볼 게 아니라 전투 체계가 어떻게 발전했고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